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 세가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투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의 타점 교육이나 어떤 섹터에 대한 교육보다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섹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주식 게시판이나 여러 카페나 보시면요.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종목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세력 형님들이 드라이빙해서 드라이빙 잘한다. 올라가면 드라이빙 잘했다. 빠지면은 세력 형님들이 매도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억, 2,000억, 많게는 5,000억, 많게는 1조, 2조, 10조 이상의 100조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직접 진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의 거의 2배, 수십 배에 가까운 돈을 있어야지 그 종목을 드라이빙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 자체가 높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을 일부러 억지로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장 여파로 또 이번처럼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일제히 하락에 나와버리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외에 정말 시총이 작은 종목이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세력들이 개입해서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을 진두지휘한다라고는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 확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엔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 다만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로보로보란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하락은요. 어떤 하락이냐면 코로나 여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날의 상한가도 세력이 상한가를 말아 올린 게 아니라 중국에서 AI, 5G 투자에 1,700조 이상 투자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로보로보가 로봇주의 가장 대장주로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박스권 장세는 시장 자체도 똑같이 지금 박스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택트 관련해서 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로보로보가 가장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추가 시세 없이 계속해서 시장과 함께 변동성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력이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다음 날은 팔아먹고 다시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그리고 또 언택트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대아티아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경협주 철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4월부터, 2018년 4월부터 남북 간의 관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교착 국면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코로나 여파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력이 올리거나 세력이 또 하락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 여파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과 악재의 호재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면 악재는 굉장히 좀 지금 둔감해진 상태고요. 호재는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었고 최근에 또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또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경색 국면으로 강대강 국면을 치닫으면서 최근에 또 하락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다시 또 살짝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시장의 등락폭은요.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또 악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호재가 강력했을 때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급등이 나오고요. 또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오고 또 교착 국면이 지속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다 드라이빙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 심리가 다 내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유 또는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종목도 아니면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그 폭락세가 연이어 이어진다고 하면요.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 1,200개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뭐 일부 종목들이 상승 나온 종목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은 시장 상황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는 이유는 모멘텀과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모멘텀,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멘텀에 맞게 상승이 나오는 거지 주포가 직접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뭐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정치 인물주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서 또 어느 정도 당대표 뭐 당선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바로 이어서 기대감과 수급적인 요인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리 호재가 많은 종목들도 호재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뉴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또 최근에는 1차 가격 상승 VI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떤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의 격언처럼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 웬만한 호재들은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또한 마찬가지죠. 실적 또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인 거지 어떤 이런 요인들이 시장을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온 요인들이지 어떤 주포가 그 주가를 드라이빙하고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하락한 요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하락하면은 세력 형님들이 떨어뜨린 거고 일부러 뺀 거고 또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개미털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유들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불편한 진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만 들어오면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총이 굉장히 큰 대형주들이 장기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간다,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총이 굉장히 적고 또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다음 날 무조건 상승이 나오고 다음 주에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단타를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또 당분간 뭐 10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10일 동안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11일째 매수에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릴 건데 시가총액이 최소한 3천억 미만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매수했다고 내일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내일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서원인데요. 서원을 놓고 보면은 이거예요. 7월 2일이 이날입니다. 7월 2일이 이날인데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요. 다음 날부터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거 보고 따라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큰 손실.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외국인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데 외국인 매수한 거 보고 따라 매수하면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도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최근에 개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2차 시세가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어떤 시총이 3천억 미만인 종목들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인해서 이 종목을 앞으로 향방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적은 종목들,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나 대형주는 장기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총이 작은 스몰캡 종목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이어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정말 막 20종목, 30종목, 40종목, 백화점같이 종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계란을 한 방울이 담지 말라는 거는 종목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고 또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라 이건데 그 분산의 기준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분산의 기준이 10종목이 초과하면요. 10종목이 초과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고 하락세 그리고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10종목이 초과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종목이 초과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종목들이 다 일제히 다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할 수가 없는데 10종목을 초과해버리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고 종목은 제일 좋은 게 5종목에서 7종목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 대응법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미증시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면은 종목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차피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10년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같은 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종목이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또 언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그리고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무조건 10종목 이내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제로 슈퍼 개미들 2천억 자산, 또 200억 자산, 수백억 자산, 수천억 자산으로 주식을 하시는 그 슈퍼 개미 분들도 종목이 10개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무조건 실적에 수반한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하면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어떤 주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서 이 주가는 실적이 좋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2021년도 KMW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예가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실적과 2021년도의 실적 계속해서 상승하네.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모든 증권사 리포터에 나왔던 얘기들 드리고 또 그리고 증권사가 제출한 컨센서스를 취합해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예상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0년 초반만 1월 달만 하더라도 오히려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게 상회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다 하해 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을 기점으로 오히려 5G 관련해서는 2021년, 2022년도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실적 계속 좋아지네. 이건 실적주네. 앞으로 장기 투자로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이건 KMW 주봉인데요. KMW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바닥권면에서 7만 원까지 거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2019년 초반에도 2021년도, 2022년도 미국, 인도, 일본의 수주 물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해서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거고요. 이미 우리 2019년 초부터 이미 5G 장비 수주 물량이 증가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추가 상승과 2차 장기 시세가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적을 당연히 보시는 게 맞아요.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는 게 맞지만은 단순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런 컨센서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 기업은 좋다. 아니면 지난 2017년도, 18년도 지난 실적을 보면서 이 기업은 실적주다라고 막연히 말하는 거는 오히려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하해 조정이 되었을 때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 기업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지나요?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도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는 모두가 예상됐고 어느 정도는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참고했을 때 실적은 계속해서 좋지만 시장 여파로 밀렸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거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미 주가에 반영됐던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모든 종목에 세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종목을 잘 연구하고 또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적을 봤을 때 막연히 컨센서스에 관련된 실적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종목은 좋다 안 좋다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단순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유,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종목이 내일 가네 안 가네 향방을 결정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자세한 얘기와 또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소식을 어디에 올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1대1로 채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 1대1 채팅 말고 소식이란 걸 클릭하면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준호의 세가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타가 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